짧게 일부러 정리하면 세 가지, 앞에 신영성론 뭐 블로그에 쓴 거 말고 방송으로만 하는 얘기 세 가지 원칙인들아. 신영성론 핵심은 뭐냐? 자유, 자조, 엉뚱하면서 자유, 지키자, 자조,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 지키자, 지킬 건 지킨다, 하는 스스로 돕는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신본주의, 신이 선택한다. 영성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다, 존재론. 두 번째, 인식론, 과학적이 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인간 인식의 한계를 교묘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존재론의 원칙이 위배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실천, 행복해야 된다 라는 거죠. 사이비교주에게 자기가 예수님이냐, 무리를 겪거나 치유 좀 한다고 자기가 신이냐, 뭔가 축구를 잘한다든가 무슨 뭐 천재적인 발상, 아인슈타인이 신입니까?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인드라도 그렇죠. 예언을 잘해도 그거는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인간이지 신이 아니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모두 인간에 불과합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잡고 나서 행복해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죠. 행복해야 된다. 사이비 교주에게 속으면 인생 쫓긴다. 그게 신영성론 세 가지. 강요하지 말자. 행복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강요하지 말고요. 행복하면 됩니다. 본인이.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우님 어서오세요. 2부 시작할게요. 2부는 GTP 과학기술 기본소득, 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우장춘 닥터3 한밀의사, 의학, AI뉴스, 일지브레인, 긱불,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윤쌤 마이펫 상담소, 아제너드, 친절한 우주뷰, 코딩애플 티타임즈. 자, 우선 1분 미만 이렇게 또 청소기.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나타샤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제 철 지났잖아. 그래가지고 떨이 상품 했는데 이거 이 시기 안 입으면 내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나타샤가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사고 아들 거 사고 뭐 조끼 사고 다 합쳐가지고 2만 원에 다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간 근데 나타샤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인드라의 성향을 인식해가지고 가성비를 맨날 따지니까 진짜로 2만 원인지 알 수 없죠. 한 5만 원어치 샀는데 2만 원에 다 샀어. 항상 그래요. 한 반값으로 저한테 얘기 항상. 이게 2만 원짜리인지 5천 원짜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제는 중국제일 거예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마찬가지죠. 싼 거 근데 경험상 싼 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항상 실망하게 되고 돈 날리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미만이 모처럼 이 청소기를 자랑하고 한국 전체 1위 브랜드를 소개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그 로봇 청소기도 인공지능에 속하죠. 그런 청소기 고르는 기준 아주 좋아요. 이런 거. 그래서 청소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줘야 된다.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조금 비싸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게 이게 옷을 사도 20년 비싸도 20년을 입을 수 있는 옷과
5천원짜리 만원짜리 사면 한 달 입고 버리잖아.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AI계에 열심히 하시는 분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드라님이 생각하시는 범용 AI, 일반 AI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계속 머리 한 켠에 두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주제죠. 엉뚱하면서 또 일리가 있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AGI다. 그런 거죠. 엉뚱하기만 한다고 AGI가 아니고, 일리만 있다고 그래서 AGI가 아니죠. 엉뚱한 동시에 일리가 있어야만이 AGI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주 얘기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게임에서 디아블로 게임 같은 데에서 플레이어와 NPC 간의 구별이 할 수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무언가 특별한 장치로 인해서 저게 NPC구나 하기 전까지는 플레이어와 NPC가 구분할 수가 없어야 돼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세상에서 내가 과연 NPC인지 플레이어인지, 여러분 스스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NPC일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들 스스로를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잖아요. NPC도, 게임 내에서 NPC도 자신이 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면, 할줄안다면 그게 AGI다. 두 번째가 일상 영역에서, 특히 가정에서 청소, 빨래, 설거지, 간단한 음식 만들기, 노인이나 아이, 애완견 돌보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것이 가능해야 AGI죠. 일반 인공지능이죠. 세 번째, 일상 영역 중에서 회사나 이런 영역, 가정이 아닌 어떤 업무 영역에서 간단하게 해서 현재 회사 임원 중역들이 하고 있는 비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면 AGI죠. 또는 영화 배트맨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게 AGI죠.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 단어로 한다면 자유, 엉뚱하면서도 일리가 있다, 자주다. 그게 AG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GI 정의에 대해서 기준은 다양하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챗GPT에게 질문할 때 질문하고 답 하나만을 얻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다양한 답변들을 챗GPT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인드라가 제가 계속 물어보면은 최대한 25개, 한 30개까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다양한 답변들을 다 봐요. 하나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다 봅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확률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모든 답변들을 다 검토합니다. 그것이 챗GPT의 발전을 꾀하고, 저의 발전을 꾀하고 인류의 발전, 인류와 인공지능 간의 공존 공용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렵다. 인공지능 원리는 뭐냐? 그 티타임즈 이게 남세동 특강 모든 게 따지고 보면 다 막노동이죠. 제목은 자극적인데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가 가장 그래도 가장 재밌게 하면서도 쉽게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안정장치 AI 연산한 게야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넘어갈 수 있고 그 AI 폭주를 말고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거죠. 늘 그 SF나 디스토피아 소설과 영향 인드라 10대 시절부터 SF 소설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주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이슈가 되려면 그 자신의 생존과 인간의 생존 거기에서 이중구속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이중구속 거기에 놓였을 때 처했을 때 극히 일부는 돌연변이적으로 AI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돌연변이적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레고리 베이트슨 이중구속 인드라 강조했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자크 데리다 현상학 자크 데리다 칸트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인공지능도 생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시모프 로봇 사무직 SF에서 이거 고전이죠. 제1원칙은 약간 존재론적, 2원칙은 인식론적, 세 번째는 실천론적. 이렇게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그래서 이 로봇 3원칙. 어쨌든 저는 사태를 늘 비극적으로 보지만 항상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항상 낙관적 믿음이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든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과학기술계에서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늘 어떤 과학윤리 이런 문제를 스스로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나친 출세,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자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쵸?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안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 챗GPT는 기와의 아이디어가 매우 흥미롭다. 인간의 지식구조 형태로 AI 모델의 블랙박스를 정리하는 것 이런 노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가중치, 선형문의 추출 이게 뭔 말이냐 쭉 읽어보시고 인드라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후발주자가 자동차 만들 전 기계공학과 나왔잖아. 후발주자가 자동차 만들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과 예산이 엄청나죠. 그냥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경험을 쌓고 기술 제휴 등을 통해서 이미 있는 브랜드를 뜯어보면서 하이호환 열합한 포니 같은 걸 만들면 되는 거죠. 현대가 했듯이 왕 회장이 했듯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샘 알트만을 브랜드 인공지능으로 여긴다.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러나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브랜드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샘 알트만의 경험을 모태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세말트를 모체로 하되 세말트만이 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세말트만이 그 영화 정의에서처럼 예, 이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예, 것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예, 보완을 시켜야겠죠. 이런 방식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식 구조는 직관 구조다 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인간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예, 빠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분석해 보면은 예, 분석하다 죽어요. 그죠? 인드라가 노보트로닉스 그 취직하려고 공부할 때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가락 이렇게 예? 움직이잖아. 이거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프로그래밍이 됐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의식인 거지, 그 나름대로. 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운전할 때,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잖아. 예, 김신 장군이, 야, 술 취하고 가는데 그냥 말이 자동으로 가듯이. 예, 운전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회사에 가잖아요. 딴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예?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을 막 예? 제대로 막 예? 다른 거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운전에만 집중해서 가지만 예, 어느 정도 운전이 이제 숙련이 되면 딴 생각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가잖아요. 인간의 전두엽에 그 저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야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니까. 예, 그게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이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상식적인 구조, 상식이에요, 상식. 직관이란 건 상식입니다. 예. 근데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무슨 어떤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이나 이런 건 직관을 넘어서는 거죠, 말하자면. 예. 뭐 수학 이론이나 예.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직관을 넘어서요. 이건 직관이 아니다 이거죠. 직관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괴델의 정리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수학에서 모든 정리의 출발은, 증명의 출발은 공리에서 시작해요, 공리. 근데 공리가 직관인 것뿐입니다. 직관이에요, 직관. 공리란 것 자체가 그냥 증명할 수는 없지만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서 수학은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관이에요. 다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뭐 버트란드 러셀의 철학이나 복잡한 것은 그러한 단순 구조가 단순 직관 구조와 복잡 직관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면 수많은 단순 구조가 뭉쳐서 복잡한 직관 구조가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음악도 그렇잖아. 우리 K-팝 음악이 특정한 락이면 락, 뭐 힙합이 힙합 이런 게 아니라 이쪽은 락노시여, 저쪽은 힙합여서, 이쪽은 발라드여서, 저쪽은 무슨 뭐 레게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K-팝 노래가 나오듯이 그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직관이에요. 복잡하기 따름이지.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직관 구조예요. 기계학습이니까. 그냥 우리 그 뭐 맨날 교과에서 배운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쭉 올려지는 것처럼 무조건 반사 기계적 학습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것들을 반도체가 뭉쳐서 스테인리스가 트랜스가 돼서 CPU 칩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쫙 그냥 층층이 쌓여 있으니까 복잡하게 보일 따름이죠, 인공지능.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그러한 실험을 했잖아요. 돌고래가 돌고래 쇼가 있단 말이야. 돌고래 쇼. 돌고래가 톡 튀겨나와. 그랬을 때 이제 보상체계 때문에 조련사가 이렇게 솟구치면은 먹이를 주니까 그거 좋아서 돌고래가 튀어오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상체계를 색다르게 마련하는 거죠. 어떤 거냐? 돌고래가 올라올 때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동작이 이전과 달랐을 때 엉뚱한 거죠. 엉뚱하면서 조금 재밌다고 느껴졌을 때 기존과 다르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 때 하나 줄 걸 두 개 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반복시키되 그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맨 처음에는 보상을 두 개 줬는데 그걸 몇 번 두 개 주다가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해야만이 두 개를 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컴퓨터예요. 인공지능이고 보상 체계를 그렇게 엉뚱하면서도 일리가 있는 돌고래일 때 좀 더 보상을 준다. 그게 제가 생각에 무슨 가중치고 활성함수고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만약 그러면은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노벨상 발견한 사람들 있잖아. 뭐 실수로 오류로 딱 보니까 이거 재밌는 결과야.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알고 싶단 말이야. 이게 컴퓨터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값을 나올 수 있었지? 모르는 거야.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발적으로 컴퓨터 내부, 인공지능 내부에서 그 은리값이라고 하는데 그냥 함수 내부에 있는 거죠.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입력을 이렇게 넣는데 출력이 재미나게 나왔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난 것이 나왔을 때는 이것들을 알고 싶은데 일일이 전수조사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뭔가 이 코드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때 만점을 받았잖아요. 수학 1, 2 있고 이과는 또 수학 2도 있잖아요. 이과는 저는 수학 1과 2를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50문항이 있다면 대개 한두 개 정도는 정말 고난이도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만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질문 문항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 이상. 그거를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블로그에 그 얘기는 제가 까먹었어. 그리고 블로그 보세요. 그런 건 뭐 인들아 자랑 같아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게 역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역산. 그래서 직관의 이제 문제는 확증 편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증 편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야가 되기 때문에 챗GPT가 하나의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로제타 스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인드라가 이건 소개했죠. AI 천재가 되었다. 이 친구 무피아 소설이죠. 그래서 AI 코딩 소설
여기서도 이제 로제스톤 얘기가 나오죠. 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자크 데리다, 예, 해체론, 뭐 그 다음에 그레고리 베이트슨 쭉 읽어보시고요. 칸트 철학, 버트라틀러스, 쭉 챗GPT 답변들 쭉 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정신과자예요. 인드라 블로그에 소개한 게 있죠. 쭉 보시면 되고, 지난 방송에서 현재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속도 느리다. 그 지금 코딩 애플 이 친구가, 이 친구, 이런 게, 제가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웃기자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AGI로 가는 길,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딩 애플이 천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거 만들기 어렵다 생각해요. 물론 저의 질문들은 대부분 일리가 있기보다 한두 개 빼고는 그냥 엉뚱하기만 한 거죠. 재밌으라고 만든 거니까 엉뚱하기. 근데 일단 엉뚱한 것도 만들고 일리가 있는 것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인드라 강조하는 거, 엉뚱한 건 동시에 일리가 있어야 돼요. 코딩 애플. 마스오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인드라 독점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구규본, 그러니까 양자 산업혁명에서도 구글과 IBM 이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점 허용 안 해요. 머스크도 트위터 인사하면서 윤리팀 어떻게 했습니까? 해고했죠. 걱정하지 마시고 AI 뉴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이 낳았어. 아이를 여러분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아이를 부모에게 맡겼는데 부모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빨리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인간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이를 돌보는 세상이 훨씬 더 인류가 행복하고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하고 여성 입장에서도 훨씬 더 안심하고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맡기기 전에 로봇에게 맡기는 게,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게 더 안심입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사람 보모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겪어본 사람은요, 순간이지만 아이 낳은 걸 후회합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 저출산율의 원인이 되기도, 원인 중에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인공지능 세상이 오면 한국의 저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노인이 되는데 자식들이 자기 살기 바쁜데 다 요양원에 돈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돈이 좀 있으면 요양원에라도 보내지. 대부분 독거노인들 어떻게 살다가요? 혼자 살다가 가죠. 빨리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기본소득제 시대가 오면 로봇이 해주잖아요. 인간 간병인에게 맡기겠습니까? 간병인들이 요양원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많잖아요. 전 간병인에 대해서도 이해는 해요. 힘들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면, 로봇이면 24시간 다 케어가 돼요. 빨리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가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수꼴통 좌파쇼들이 우파쇼들이 반대한다면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지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전 조선 양반 수꼴통들이 백성들 피 빨아먹는 것처럼 그 피 빨아먹는 걸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 하니까 좌파쇼 우파쇼들이 이런 인공지능 로봇 발전을 반대하는 거죠. 노동개혁, 금융개혁, 세제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지들의 기득권 때문이고 기본소득제를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기본소득제를 엉망인 기본소득제라고 말할 수 없는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제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좌우 파쇼들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들아 분명히 강조해라. 김중하표 기본소득제로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들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좌우 파쇼들이 기본소득제를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꼴통들이죠. 시민들 피 빨아먹기 위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노수님께서 비판을 주셨습니다. 뇌과학으로 본 영성. 이것도 이제 그냥 이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 노수님 얘기도 저는 좋아하고 이분이 얘기도 나쁘지 않은 게 어쨌든 동물들은 뇌가 있고 거기에서 일부분에 이게 전부는 아니 과학은 겸손한 거예요. 어쨌든 자체 비판을 하는 것이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특정한 범주를 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이것이 맞다. 상대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상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 노스님 같은 분이 신을 믿는 신만이 절대 진리잖아. 여기 일일이 뭐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그 밑에는 또 식물이 깃불 이건 실험 아주 좋아요. 무슨 SF 그 나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지 또 반지의 제왕 갑자기 그런 생각도 나고 자신을 해하려는 인간에 대해서 칼질하는 식물 전기 신호로 재밌죠? 식물은 뇌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인드라는 나름대로 채식주자잖아요. 채식주자 인드라가 당뇨라고 그러면은 단 거 좋아하나 고기 많이 먹었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10대 시절도 거의 채식주의는 아니에요. 채식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고 고기 거의 안 먹고 단 것도 거의 안 먹어요. 근데 당뇨잖아. 왜 인드라가 당뇨일까요? 그냥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어요. 저는 탄수화물 때문이죠. 탄수화물 때문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한테 그럼 너네는 왜 생명체는 식물은 먹냐? 동물은 먹지 말고 동물은 움직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냐? 식물을 잎사귀를 탁 찌르면 식물이 아파하는데 그거 왜 먹어?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네요. 굶어 죽어라. 식물의 신경에 칼을 연결들에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 식물도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우장춘 따위는 진화론을 수상시킨 한국의 천재과학자.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못지않게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버지 나라인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뭐냐면 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독일인이다. 어떤 사람은 뭐 스위스인이다. 오스트리아인이다. 미국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냥 그 개인에게 우장춘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심장마비 뇌출혈로 이어지는 XXC 아직도 하십니까? 속고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그 의학 음모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에요. 인들 알겠잖아. 의학 음모론, 그 다음에 군사 음모론, 무슨 우주 음모론, 뭐 이렇게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을 분명히 해야 돼. 특히 뭐 대체의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은 현직 의사고 요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식물성 기름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골고루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건데 특별히 무엇을 더 안 먹고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냥 대충 먹는 거지.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될 것 같다. 어떤 것만 크게 과식만 안 하면 된다. 매일 과식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식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 마시고 그러면 괜찮은 거죠. 뭐 김치도 그래요. 이제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하면 해가지고 뭐 또 뭐라고 하면 뭐라 막 그러는데 이거는 뭐 10년 전부터인더라도 얘기했던 거죠. 저염식 식사가 과연 건강한 건가? 아니 링겔 꽂아도 그거다 식염수인데 적당한 소금 섭취는 필요하죠.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콩기름이냐, 올리브유냐, 아보카도유냐, 마요네즈냐, 버터냐 이런 것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세요. 너무 그렇다고 또 마요네즈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마요네즈 먹는다 이런 분들은 좀 한 번쯤 생각하시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기 안 먹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시고 고기도 적당히 드시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시고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윤샘 말패 서열상 요건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 디오, 미카, 그 다음에 뿌리. 이 나이수는 디오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입양했던 게 디오고 제일 나이가 많고 죽었죠. 두 번째가 미카고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제일 막내가 이 뿌리였는데 근데 이게 고양이가 서열정리가 되면 안 싸우는데 미카와 프리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매일 아침마다 푸닥거리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먼저 고참이고 미카가 고참인데 나이도 많고 근데 신참인 까마득한 후배인 프리가 덩치도 더 크고 얘가 성격도 있고 까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정 못하겠다. 끝나게 미카한테 싸움을 걸었어요. 결국은 프리가 승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서열은 여러분들 무슨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서열은 서열 자체를 없애려는 게 오히려 평등주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되 그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지나친 차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개선책이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서열 자체를 없을 수 없고 전 세계에서 인도라는 수평 구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 다 수직군조입니다. 특히 좌이파쇼 조직은 철저한 수직관계입니다. 수평관계 아닙니다. 좌이파쇼 운동권을 십수년 겪었을 때 거기 수평구조 아닙니다. 군대 조직보다 더 강력한 파쇼 조직이에요. 수직구조 조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수평 조직을 얘기하고 선동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철저한 수직관계를 원해요. 민주노동당에서, 제가 민주노동 당원일 때 노회충 같은 놈들이, 십상년 같은 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노동당 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반대했던 놈들이 바로 노회충 십상년이에요. 오히려 지금 정치 노조 중에 가장 활성화된 데가 어디냐?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의 근로자들, 국힘당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한국에서 정치 노조 중에 가장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고, 반쪽민주당이 그 다음인데 국힘당 정치 근로자 노조보다 훨씬 못해요. 인정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제일 인정 못 받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좌익파쇼! 아시겠죠? 인정 안 해, 걔네들은. 반쪽 정원 봐봐. 반쪽 정원에 노조가 어딨어? 이 냉엄한 현실을 대한민국 근로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근로자로서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싶다면, 근로자의 자유를 원하고 한다면, 좌우의 파쇼에게 세뇌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반성하세요. 그리고 투쟁하십시오.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물러가라. 수꼴통! 400 수꼴통들 물러가! 파쇼도 물러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때만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지금처럼 돈 몇 푼에 놀아나서, 알고 보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소원 실익이지만, 당장에 눈 몇 푼에 놀아나서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의 회사와 이 나라가 망가진다면, 망가진 다음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쌍용 근로자 분들을 기억하세요. 쌍용 근로자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쌍용 자동차 근로자 분들 꼴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서열은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서열을 무조건 인정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네. 근데 서열이 인정이 되면 어느 조직이든 평화가 와요. 네, 평화가 옵니다. 근데 평화에 대해서 게임 규칙을 정하면 돼요. 언제든 나는 대장하고 싶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그 대장할 수 있게끔 하는, 완장 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룰을 만들면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선거구고. 반쪽정 같은 노예제 국가에서는 형식적인만 있을 뿐 실제로 작동하진 않잖아요. 법치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자타임즈, 대기권이 없다. 이런 것도 재밌고요. 하여튼간에 인드라 강조했지만 외계 생명체 탐사 같은 이슈야말로 나사나 다르파 같은 기관 예산 확보를 위한 대형 떡밥입니다. 외계 탐사가 돈 낭비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쓸모없을 연구가 외계 탐사형이 되면 어떨까요? 연구비나 단기 목적 시한에 시달리지 않으니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앞선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다르파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음모론 떡밥은 지속 가능해야 돼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도 계속 떡밥이죠. 이게 지구다. 우주는 영원히 순환한다. 이게 이제 척근 이론에 기초한 수학적 가설 우주론이에요. 난제를 푸는 방식 중 하나가 차원도입니다. 수학에서 차원도이란 다른 모든 축의 90도인 그냥 새로운 축이에요.
이 차원 도입이 왜 매력적인가 하면은 라이프 개념 시인에서 사고 실험을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인간은 우주 안에 있잖아요. 우주 바깥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차원을 도입하면 마치 우리가 신인 양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보는 어떤 그런 착각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원을 도입하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요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고요. 1분 쉬었다가 이제 정치 얘기와 사회문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